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자를 6월 3일로 공표한 뒤에 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태생인 한덕수 대행은 보수와 진보 5개 정권을 거치면서 주미 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등 외교 통상 분야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뒤에 국무총리도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모두 지낸 2번이나 지낸 인물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 내내 꼿꼿한 소신으로 망은혁 임명을 거부하다가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했고 7대 1이라는 압도적 헌재 판결로 복귀한 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서 여권 내의 신망과 지지층의 지지가 매우 높은 그런 분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은 태도, 그리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또 5개 정권을 거치면서 두터운 그런 인맥을 쌓았고, 지금 특히 트럼프의 통상 압력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한덕수 대행만한 인물이 또 있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대행이 그 밥에 그 나물 아니야? 라는 일각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이 후보들 사이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최소한 타 후보들을 일깨우는 속칭 매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한 대행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평소 성품답게 지금 매우 말을 아끼고 있고 아직은 이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때도 그랬죠. 그러나 윤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언제든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여의치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덕수 대행도 생각할 수 있다. 친윤계와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로 4일부터 5일 이틀간 진행한 유무선 전화 면접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고로는 봐야 되는데 매우 의미심장하고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갤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교적 객관적이고 전통도 있고 공신력이 나름 있다고 알려진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성향은 최근 들어서 더욱 분명히 좌파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 그 수치를 놓고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가운데 전체 유권자, 즉 이념과 성별, 연령대를 다 아우른 조사에서는 놀랍게도 유승민 전 의원이 19%로 1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15%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뒤를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좌파 유권자들의 이른바 역선택이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 갤럽이 이 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김문수 장관이 23%로 단연 1위를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여기서는 4%로 6명 후보들 가운데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는 5%에 그친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 결과는 뭘 말하느냐? 진보 성향인 분들을 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지지 정당이 없다는 분들에게 물었더니 유승민 의원이 그야말로 4분의 1도 김문수 장관보다 안 나와서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이 규칙을 경선 룰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2위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16%, 공동 3위는 14%씩 동률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을 이번 대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일단 경선관리위원장입니다. 황우여 위원장의 별명은 알려진 대로 어당팔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리숙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재밌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 정치인이란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회탈 같은 웃는 표정에 유해 보여도 당수가 8단, 그야말로 단호할 때는 엄청 단호한 그런 결기를 가진 정치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의 이 부분에 대한 결단, 물론 혼자 내리는 건 아니지만 경선관리위원장이니까 그 결정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의 대선 경선, 즉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됐던 이 3년 전의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지 주목이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데 당연히 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이 당심과 외부 여론조사의 비율을 좀 고치자.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외부 여론조사를 좀 더 넣자. 이렇게 지금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다투는 적전 분열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선대위원장과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해서 비윤 혹은 반윤 후보들의 이탈도 막고 용광로 대선의 효과도 낼 수 있는, 쉽게 말해 모든 후보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가둘 수 있는 묘책을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는 얼른 대통령이 되려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이재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대선과 87 체제의 개헌을 하는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내놨는데 이걸 사실상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에 더 힘써야 할 때라는 이거 상투적인 표현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또 갖다 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이제 막 본안이 시작되려 하고 있고 14일 날부터 하잖아요. 또 이재명 민주당이 이 씌워놓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당연히 무죄 추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무죄라고 보고 있지만요. 그리고 확정되려면 300명 가까운 관계자들 하나하나 부르고 철저히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4년 걸린다는 재판이 바로 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입에 달린 게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실명도 아니고 지금도 내란 수괴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재명은 내가 2달도 안 남은 이 대선에서 이길 게 뻔한데 속으로 지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 좋은 대통령제를 바꾸는데 내가 지금 동의하겠느냐는 뻔뻔한 변명을 후안무치한 얼굴로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재명의 수족인 정청래, 양문석 등은 국가의전 서열 2위고 민주당에 뿌리를 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놀이 좀 그만하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무계한 함양미달 정치인들이죠. 이재명은 또 대장동 재판의 증인 출석을 5번째로 거부했습니다.
과태료를 300에 이어 500만 원 더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돈은 아까운지 이의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판사들은 법에 명시된 구인장 발부 같은 강제 조치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해봐야 뭐 안 나올 것이 뻔하고, 또 국회 지금 제1당 제1 유력한 대선 후보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증인 없이 재판하겠다. 참 대단하죠. 대한민국 사법부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부패했다. 시쳇말로 썩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은 무죄를 받은 선거법 2심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상고심 서류를 이번에도 주소불명 폐문 부재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것도. 대법원은 결국 인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이재명은 이러면서 또 일주일 이상을 벌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법꾸라지의 두 번째 침대 축구를 보면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껏 또 말이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희대의 침묵이 판사들의 눈치 보기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대선은 사실상 5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이재명에게 대권으로 가는 그 지름길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보수우파 여권의 일치 단결과 합심 협력뿐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